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밀립니다. 아침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방은행주들의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좀 시장이 좀 불안감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보시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 섹터 쪽도 IT 섹터 주들하고요. 지금 은행주들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화학주들도 좀 하락 많이 눈에 띕니다.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경기에 둔감하면서도 실적주들, 확실히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죄송합니다. 엔터주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M, YG엔터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IT 섹터에서는 각계전투 양상입니다. 오늘 DB 하이텍 좀 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약간 DDR5 관련해서 기판주들 오늘 좀 반등이 있습니다. 심텍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등 기판 관련주들이 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 주들이 죄송합니다. 로봇 섹터 주들이 지금 밀리지 않고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SPG 흐름이 좋아 보이고, 인공지능 섹터 주들도 오늘 살짝 조정이지만 어제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계속 같이 관심 두시는 게 맞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에코프로비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대형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어제부터 페라이트 관련주들, 히토를 대신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들, 이쪽 부분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SKIT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모그린텍 같은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도 좀 개별주 성향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요. 리튬 관련해서도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사마전자가 계속 급등하는 것처럼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같은 사마그룹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도 그쪽으로 좀 엮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주들도 실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명하게 시장이 실적주들에 대해서 조금 선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선호도를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설이나 은행 죄송합니다. 은행 이런 쪽들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고, 섹터 안에서도 미용 뷰티 섹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별로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금 또 아직은 사실 개장한 지 30몇 분밖에 지나지를 않아서 방향이 좀 모호한 것이 코스닥 쪽에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군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 역시나 2차 전지,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키워드가 양산되고 있죠. LFP 배터리하고요. 어제부터 상당히 뜨거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좀 전에도 사마그룹주들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리튬에 한번 확실하게 좀 끌어올랐던 만큼 페라이트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모든 테마주들은 거의 2차 전지에서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돌아서 전고체, 리튬 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LFP 배터리의 페라이트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대체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계속 주도력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르고 있지만, 한동안 전고체들이 올라갈 때는 엄청 약했었거든요. 전고체 쪽에서는 이제 분리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좀 우스웠습니다. 아직도 그 분리막과 관련된 문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직 확산도 안 돼 있는데, 이미 전고체 쪽으로 가서 이걸 좀 빼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했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소재주들은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주들이 계속 양산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하이니켈계에 좀 극단적으로 좀 몰려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가형 모델에만 주로 쓰인다고 무시했던 LFP 배터리 쪽, 이쪽도 이제 국가에서도 계속 밀어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나라 대형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쪽도 계속 고려하면서 2차전지 셀 업체들도 계속 양산 시도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 같이 나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쪽들은 이미 다 썼고 이제는 가격 경쟁이죠. 그래야지만 더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대중형 저가 모델을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분이 이제 배터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소재를 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진짜로 수혜를 받고 진짜로 실적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리튬도 양산을 한 해 만에 우리가 기술이 있네 이런 기업들까지도 엄청나게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잘 걸러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조금 실적이 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일단은 조금 약간 노쇠화가 된 대형주들은 좀 변동성 안에서 등락을 하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테마주들이 계속 양성되면서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좀 종목을 좀 잘 선별하시고 해당 기업들의 가치를 좀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 양산되고 있는 키워드라고 해서 마냥 맹목적으로 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호실적 내놓은 하이브도 신고가, 그리고 카카오 오랜만에 시장에서 카카오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는 또 급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윗꼬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차익 매물의 힘이 좀 더 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실적주들 눈에 띄는 몇몇 짚어주실까요? 네, 실적도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엔터 쪽에 하이브 대장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지금 실적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또 지금 그런 부분들 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지금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엔터주들이 계속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고 경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실적 꾸준하다. 이러다 보니까 좀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발주 좀 덜 오른 YG 엔터 이 부분도 계속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 발표 나오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 업종들이 좀 그랬었죠. 두산 바켓이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하이브가 이제 실적 발표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타이어 쪽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타이어도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고성능 전기차의 판매 확대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가격도 자체가 좀 올라갔고요. 타이어 또 원재료 가격들도 내려가고 또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도 화재가 나면서 나머지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주들 찾는다라면 이미 자동차 주식들은 발표가 난 상태고 IT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견조한 실적이 좀 유지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좀 눈높이와 또 시장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IT 섹터주들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시장을 매수해 들어오는 상태가 유지된다라면은 궁극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실적 회복을 기대감으로 해서 지난번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했던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여기 확실한 실적주들 외에는 시장에서 변동성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5월 들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실적이 지금 좋은 종목들과 경기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이 좋은 거는 맞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바닥을 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금리 인상과 함께 피해를 보고 그동안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뭐 성장주 기술주 내에서 금리에 민감했던 종목들이 또 거꾸로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일단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실적 관련주들에 대한 집중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주라든지 최근에 뭐 코롱인더 이런 부분 올라온 것들도 타이어랑 관련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도 좋았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기차 쪽 성향이 강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좋은 부분이 워낙 좀 좋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만은 뭐 직전 고점대 부분 가는지 여부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타이어라든지 이쪽도 전기차 쪽에 이 전방 수요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차 하면은 이 첨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서 그러면 2차 전지 소부장 섹터의 종목군들도 첨보만 예외였지 다른 종목은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2차 전지 섹터주들 보시면 이제 양극재 일부 기업들만 지금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도 실적은 좋은데 일단 뭐 지수 무게감 때문에 못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증권사들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이 과열에 대한 뭐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2030년까지 실적을 다 땡기고 에코프로 BM으로 쳤을 때 전체 뭐 800만 대 수준의 또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다 에코프로 BM이 한다고 쳤을 때를 가정해도 지금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양극재가 뭐 국내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경쟁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지금 리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뭐 GM 같은 경우는 직접 배터리 생산하기 위한 장비 반입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은 좋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과열 경쟁 투자 속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이 지금 좀 약간 좀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 좋은 기업들대로 지금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져서 녹아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겠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뭐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좀 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찾아내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의 좀 과열된 인식 속에서 각종 테마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페라이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계속 얘기가 돌아가는데 뭐 기술이 있다, 특허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잘 선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T 섹터 그리고 뭐 IT 중에서도 반도체 쪽, 화학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좋은 뉴스들도 좀 나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기업별로는 또 악재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갔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쪽들이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겠고 DDR5 전환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뭐 마이크론도 다음 달부터 뭐 이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 보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가 회복됐을 때 얘기지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면은 이 얘기는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IT 섹터주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은 계속 활용이 필요하겠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기판 섹터주들 DDR5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뭐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이랑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기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좋아서 미리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좋아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화학주들은 바닥은 바닥인데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뭐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부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쪽들은 뭐 경기가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가 우상향을 해가고 있고 실적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시장을 좀 강하게 샀죠.
있죠. 오늘은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소폭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왔을 때는 IT하고 뭐 자동차 같은 걸 경기 민감 섹터가 분명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FOMC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또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연휴가 또 있다 보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요?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형주 단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 좀 잘 지켜보시고 오후장에 시장 돌아서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 위기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 연준이 이 금융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번 FOMC 회의에서 조금 보시는 전략 이 부분 분명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뭐 해당 경기 민감 섹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서 분할로 시장에서 계속 좀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을 올해 내내 쓰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조언까지 기억해 볼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